진짜 일난 거죠 뭐. 이걸 이제서야 출시한다? 아이오닉이 갑자기 대단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쌍용차가 또 논란이죠. 노조가 입을 열었는데 이게 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쌍용차 노조가 국회에 정부 지원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죠. 이날 정일건 노조위원장이 국민들의 응원과 충고를 간직하고 쌍용차를 정상화시켜 좋은 차로 국민에 보답하고자 한다.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될 만한 내용은 사람을 잘라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건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이를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살려야 하냐? 벌써 몇 번째 세금으로 살려야 하는 거냐?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인데 그러니 회사가 망하는 거다. 회사가 살아남아야 직원도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우선 쌍용차의 상황을 좀 짚어봐야죠. 티볼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죠. 렉스턴도 팰리세이드 같은 경쟁 모델에 비하면 판매량이 처참했고 사실상 티볼리랑 레스턴 스포츠가 먹여 살리는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티볼리도 점점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티볼리랑 똑같이 생긴 코란도가 등장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사실 패밀리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현대차도 패밀리룩이 있고 벤츠도 패밀리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유독 티볼리 대중소라고 욕을 먹는데 코란도가 사실 티볼리 패밀리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심어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차 자체만 본다면 진짜 막 못할 정도로 나쁜 차는 아닙니다. 나름 괜찮은 차인데 이 코란도라는 이름 때문에 유독 더 그런 것 같죠. 그랜드 티볼리나 아예 새로운 모델명을 사용했으면 그나마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란도는 좀 특수 케이스죠. 이 코란도라는 이름이 단순히 모델명이 아니고 브랜드명 같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시절 무쏘와 코란도를 떠올려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부의 상징, 오프로드의 상징,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코란도는 지프 형태의 차체까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브랜드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코란도가 개발 비용만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죠. 여기서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게 차라리 지프형 코란도를 만들지 뭐했냐라는 건데 이건 현실화되기 힘들었죠. 애초에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거의 쳐다도 안 볼 정도였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티볼리로 성공의 맛을 봤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연기관 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몇 년 사이라고 말하기 무색하게 한 몇 개월 사이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죠. 국내 시장답게 현대기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테슬라까지 가세하고 덕분에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이 지프형 코란도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쌍용차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죠. 아마 스펙 보신 분들 계실 텐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오닉5가 대단해 보이죠? 테슬라는 거의 신급이고요. 이건 한 5, 6년 전의 전략장 구성원들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팔리는 코란도를 개발하지 말고 레트로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지금쯤 출시가 가능했겠죠? 그렇게 되면 전용 플랫폼의 주행거리도 더 좋았을 거고 디자인까지 지프형 대 코란도, 그럼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건데. 레트로 디자인도 안 팔릴 거라고 하시는데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하면 또 다르죠. 포드 브론코나 랜드로버 디펜더, 심지어 허머까지 부활했습니다. 포드도 F150 전기차를 바이든 대통령 연설할 때 세워뒀을 정도고요. 그런데 아직 출시도 안 된 코란도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니고 심지어 스펙까지 그렇게 논란 많은 아이오닉5보다 훨씬 못하고요. 사실 노조가 회사 위에서 뭐든지 한다고 했는데 회사도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티볼리로 성공을 맛봤으면 더 전략적으로 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티볼리 성공 이후에도 적자 상황이 계속됐고 이건 또 노사 문제도 없지 않은 거라 이건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회사 존폐 위기인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쌍용차의 역할이 분명한 건 사실이라서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말이 좀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버스트 인사이트였습니다.